냉장고에는 재료가 가득한데 뭘 해먹어야 할지 안 떠오르고 장 볼 땐 가격 비교하면서 막상 바쁜 날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남은 재료와 다짐 육 하나로 밀프렙을 준비해서 요리 시간과 식비를 확실하게 줄여보려고 해요. 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힘들게 준비한 음식이 냉동실에 쌓이지 않도록 냉동 전용 용기를 고르는 팁부터 많은 용기를 사지 않고도 깔끔하게 냉동실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보통의 날들. 먼저 냉장고와 냉동실에 뭐가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재고를 확인한 다음 고기와 생선처럼 메인이 되는 단백질 재료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채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정했어요. 보통 식비와 요리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밀프렙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밀프렙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장도 많이 봐야 하고 손질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계획대로 못 먹으면 음식이 더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고기 다짐육 하나로 바쁜 날 빠르게 해먹을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기본 양념 다짐육, 볶아서 만든 브리또, 채소를 넣은 라구 소스, 다짐육 한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어요. 먼저 기본 양념을 한 다짐육은 한 끼 분량으로 나눠서 냉동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볶음밥이나 죽에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요즘 제철인 가지와 함께 볶아도 간단한 덮밥 요리가 되더라고요. 이미 양념이 되어 있어서 바쁜 날에는 이 정도만 준비되어 있어도 요리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양념한 다짐육은 일부는 바로 볶아서 브리또를 만들었어요. 팬에 다짐육을 넣고 뭉치지 않도록 풀어가면서 볶다가 다진 양파와 파프리카 그리고 밥을 넣어서 속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브리또를 만든 이유는 또띠아를 항상 사고 나면 몇 장만 남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파프리카도 3개씩 들어있는데 꼭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게 되고 이렇게 볶은 재료는 넓게 펴서 빠르게 식혀주었어요. 식힌 속 재료를 또띠아 위에 올려주고 치즈를 조금 넣은 다음 양쪽을 접어서 단단하게 말아주었습니다. 완성한 브리또는 큰 통에 담아두었어요. 이렇게 준비해두면 바쁠 때 먹기에도 좋고 냉동식품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안심이었어요. 남은 다짐육으로는 라구 소스를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애매하게 남아있는 채소를 한꺼번에 활용하기 좋은 메뉴인데요. 양파와 당근, 버섯 하나와 다짐육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퓨레를 넣어서 약한 불에 뭉근하게 끓여주었어요. 완성한 라구 소스는 일부는 바로 먹고 나머지는 식힌 뒤에 한 끼 분량으로 나눠서 냉동했어요. 파스타와 리조또, 가지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어요. 가지를 매번 볶아 먹다가 라구 소스, 모짜렐라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질리지 않게 가지를 끝까지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짐육 하나로 간단하게 3가지를 만들고 나니까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프렙을 만들고 보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보통 밀프렙한 음식이나 식재료를 비닐에 한번 먹을 만큼 나눠서 냉동했었는데요. 이렇게 해두니까 모양도 제각각이라 정리도 안 되고 쌓여서 나중에 구석에서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반찬통을 활용해봤는데요. 평소에 사용하던 반찬통으로 냉동하니까 정리는 되는데 용기에 남아있던 반찬 냄새가 해동한 음식에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일부러 미역국을 넉넉하게 끓여서 냉동해뒀는데 막상 데워 먹으니까 반찬 냄새가 나서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요리 시간을 줄이려고 시작한 밀프렙인데 먹지 않은 음식이 오히려 더 쌓이면서 정리일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밀프렙을 만든 뒤에도 냉동한 순간부터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 먹을 수 있고 반찬 용기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냉동 전용 용기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냉동 후 뚜껑이 뻑뻑하다는 후기를 보고 좀 망설였어요. 그런데 문의해보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뚜껑이 쉽게 열리는 제품은 사용하기 편하겠지만 저는 보관하는 동안 뚜껑이 더 단단하게 맞물리는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용해보니까 한쪽 모서리부터 차례로 들어 올리면 비교적 수월하게 열 수 있더라고요. 또 냉동한 음식이 꺼내기 쉬워야 바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잖아요. 용기가 비교적 유연해서 살짝 비틀어서 아래쪽을 눌러주면 음식을 바로 분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다양하고 쌓았을 때 쏟아지면 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안정적으로 적층이 잘 되고 공간 활용에 좋더라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유해물질에 관한 시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고 직접 구매한 용기가 땡스 소윤 냉동 전용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정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떤 크기를 어떻게 사야 할지 또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사기보다 제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크기가 섞여 있고 트레이까지 함께 있는 구성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용해본 구성은 땡스 소윤 트레이팩 B인데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5호 2개, 7호 2개, 8호 2개, 그리고 용기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트레이가 들어있었어요. 5호에는 양념한 고기처럼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양의 음식을 담거나 8호에는 국, 라구 소스, 냉동파 등을 나눠서 담았습니다. 7호에는 아이들이 먹을 만큼 한 번씩 소분할 다짐 육을 넣기에 좋았어요. 서로 다른 크기를 사용해보니까 우리 집에 필요한 사이즈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냉동실 전체를 같은 용기로 가득 채우지 않아도 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또 트레이째 꺼내면 안쪽에 있는 음식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밥이나 국, 소량의 식재료를 함께 보관할 때는 소분 트레이팩 A도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5호 하나, 7호 2개, 8호 2개, 9호 4개, 그리고 트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9호에는 밥이나 죽을 소분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이 용기 하나로 보기 좋게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한 음식을 실제로 꺼내 먹게 해서 식비와 요리 시간을 줄이고 냉동실을 다시 정리하는 일까지 덜어주었어요. 저처럼 냉동실 정리나 밀프렙을 고민하셨다면 처음부터 많은 용기를 준비하기보다 우리 집에서 자주 먹는 메뉴와 한 번에 사용하는 양부터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용한 2가지 구성과 제품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밀프렙을 준비하면서 다시 느낀 건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싸게 사고 적게 사는 것보다 이미 사둔 재료를 끝까지 잘 활용하는 게 먼저라는 점이었어요. 또 단순히 음식을 냉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넣어둔 음식이 잘 보여야 쌓이지 않고 쉽게 해먹을 수 있더라고요. 냉동실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처럼 밀프렙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자주 먹는 메뉴 하나만 먼저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보통의 날들도 조금 더 건강하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여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